서울시에서 2013년부터 900명 정도를 탈시설을 했는데요. 그 중에 현재 생사가 확인되는 게 260명밖에 안 돼요. 260명의 생사를 확인했는데 5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 2명이 욕창으로 개고생을 하다가 1명은 뇌졸중으로 죽고 1명은 아예 원인이 욕창에 의한 폐혈증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전장현이 왜 지하철 시위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이거를 사람들이 보통 이동권 보장, 장콜이라고 하죠. 장애인 콜택시나 아니면 지하철에 아니면 버스에 장애인이 좀 쉽게 탈 수 있도록 뭐 이런 인프라를 구축해달라는 목적에서 전장현이 지하철 시위를 한다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뭘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뭔가 뭐 매체에도 뭐 이렇게 알려졌다라고 나오고, 도대체 자꾸 이 노란색 봉투에다가 무슨 요구안 적어갖고 막 정당이나 인수위에 넘기는데 도대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냐라는 거를 사람들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구했어요. 문서가 한 30-40장 되는데 문서 맨 앞면에 이렇게 써 있어요. 예산 없이 권리 없다.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2022년 추경 반영 2023년 예산 및 정책 요구안이라고 돼 있는데, 첫 페이지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1번 보건복지부 장애인 권리 예산이라고 해서 2023년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 807억 원 편성,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요. 올해는 예산이 24억 원입니다. 이제 요구안에서는 올해 예산을 추경으로 50억 추가해서 74억 원으로 만들어달라고 하고, 내년에는 807억 원으로 34배 인상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탈시설 예산이라는 게 뭐냐? 이거를 좀 잘 아셔야 돼요. 탈시설이라는 게 뭐냐면, 장애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경증장애, 뭐 눈 안 보이거나 귀가 안 들리거나 뭐 이런 게 경증장애예요. 근데 중증장애는 뭐 하지마비, 사지마비, 그다음에 뇌병변장애, 뭐 이런 스티븐 호킹 박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나 발달장애, IQ가 70 이하거나 뭐 이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아예 몸을 움직일 수가 없거나 자립을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사람들을 중증장애인이라고 하는데, 눈 안 보이는 건 경증장애예요. 중증장애인들은 그 시각장애인들을 되게 아무것도 아닌 그냥 거의 정상인 취급을 합니다. 3만 명 정도 되는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들이라고 하죠. 그 사람들이 시설에 살고 있어요. 시설이 뭐냐면 장애인 요양원인데, 그 최근에 희망원이나 뭐 이런 사태들이 있었잖아요. 무슨 뭐 인권, 뭐 학대 사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수용소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러니까 탈시설로 뭔가를 하려는 정치인들은 이것을 수용소라는 개념으로 자꾸 만들어서 악마화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시설에서 이 사람들을 밖에서 혼자 살 수 있도록 자립을 시켜주자. 뭐 이게 UN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나왔대요. 이제 얘네들이 계속 운동을 벌였고, 이게 구체적으로 실행된 게 박원순 시장이 되고 나서부터 급작스럽게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탈시설을 어떻게 하냐? 기본적으로 중증장애인들이 이제 시설에 있잖아요. 그 시설에다 사람들한테 너 탈시설 할래?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사람들이 이 물어보면은 이제 자기가 동의서를 써요. 시설 뭐 퇴소 동의서 같은 걸 써요. 그러고 나가면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울시에서 SH공사가 아파트를 짓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그 임대주택 뭐 이런 거나 아니면 빌라 같은 데 있는 임대주택을 장애인들한테 그 저렴한 가격으로 빌려줍니다. 그런 대로 탈시설해서 거기서 혼자 살게 되는 거예요. 사지마비인 사람이 혼자 살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나가면 청소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사지마비인데 어떻게 청소를 하냐고. 내가 만난 몇몇도 이제 사지마비, 하지마비 이런 분들을 제가 만나봤는데 뭘 못하잖아. 집에서 뭐 밥을 해가지고 먹고 뭐 하고,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보조사라는 분들이 붙어요. 보조사라는 분들이 이분들한테 파견이 돼서 도와주는데, 이분들이 어디서부터 파견되는지 궁금해서 봤어. 그랬더니 지원센터라는 게 있어요. 지원센터라는 게 뭐냐면, 이건 법인체도 아니고 좀 이상한 건데, 이제 시민단체의 하나예요.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걸 사람들이 대충 만들어가지고 어떠한 지원 사업이 떨어질 때마다 거기에 신청을 합니다. 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센터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에서 보조사 사람들을 장애인 집으로 파견을 하는 거예요. 이 업무를 시민단체가 먹고 있는 거죠. 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탈시설 자립지원 시범사업 예산을 해달라고 하면서 그 디테일하게 요구한 게 뭐냐면, 탈시설 장애인 활동지원 추가 시간 반영 하루 최대 24시간 월 860시간을 보장해달라는 거예요.
탈시설만 하면은 하루에 24시간 내내 보조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그 돈을 그 장애인에게 지원해달라는 거죠. 장애 등급은요 1급부터 6급까지 있는데 그 시설에 입소하려면 1급이나 2급 정도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계속 전장현도 그렇고 맨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등급을 없애자. 우리가 가축이냐? 왜 등급화하냐? 장애까지 등급화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모든 사람 평등하다. 이게 왜 그러냐면 탈시설을 원하는 사람들은 내가 살 때 내 걸음을 도와주고 내 청소를 도와주고 내 설거지를 도와줄 사람을 국가에서 지원을 받아요. 만약 완전 사지마비면 하루에 24시간 동안 사람들 3명 정도를 고용할 수 있게 해주죠. 그냥 하지만 마비인 사람들은 한 12시간 정도 주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상태가 너무 안 좋다라고 하면 24시간을 국가에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냥 뭐 이 정도면은 12시간 정도 붙여줘도 충분히 나머지 삶은 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 12시간 붙여주는데 등급을 다 없애달라는 거야. 전장현 애들이. 등급을 없애면 무슨 일이 생기냐? 이 사람이 진짜 중증이고 24시간 케어가 필요한지를 몰라. 그러니까 장애만 있으면 무조건 24시간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요구를 전장현은 탈시설 예산과 함께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장애인한테 그걸 돈으로 주냐? 그게 아니야. 그 장애인에게 사람을 보내주는 그 시민단체로 돈을 달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거 유지 서비스 제공 기관 운영비. 이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그 시민단체. 그 서비스 제공 기관이 시민단체예요. 시민단체. 사무인력 및 야간 전문 지원 인력 포함 인건비 예산 반영. 그 시민단체에서 고용하는 사람들 관련된 예산을 달라. 이거죠. 기존의 거주시설 예산을 탈시설 예산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게 해달라.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 비목을 변경해서 사용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지금 있는 시설들을 얘네들은 다 폐쇄하려고 들겠죠. 뭐 장애인들한테 빨리 씻으세요라고 하면 인권침해다 해갖고 인권침해 발생하면 그 시설을 폐쇄해야 되도록 법이 바뀌어 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건 인권침해다 해갖고 무조건 때려 부시고 자기가 예산을 가져가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2023년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 2조 9천억 원을 편성해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장현의 요구안을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탈시설 예산을 늘려서 탈시설 장애인을 관리하는 시민단체로 가는 돈이 늘어나게 해달라. 그리고 기존 시설을 폐쇄하면 그 예산을 탈시설 장애인을 관리하는 시민단체로 가게 해달라. 그리고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센터라고 쓰고 시민단체라고 읽히는 그곳으로 가는 예산을 내놔라. 그리고 장애가 조금밖에 없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립할 수 있는 장애인 포함 모든 장애인이 24시간 보조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인건비를 탈시설 장애인 관리하는 시민단체로 내놔라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할 거예요. 야, 전장현이라는 건 시민단체 딱 한 개일 뿐인데 이 돈이 시민단체로 간다고 해서 전장현이 그 이득을 얻을 수 있느냐? 되게 맞습니다. 근데 이 구조를 알면은 조금 달라집니다. 이게 뭐냐면 전장현 요구안 첫 번째 페이지에 이 요구안을 함께 만든 조직이 나오잖아요. 전장현, 전국장애인 부모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뇌변병 장애인인권협회,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이런 데 있잖아요. 이게 다 전장현 산하 조직입니다. 이게 제 뇌피셜이 아니라 전장현 홈페이지를 가면은 조직도가 나와 있어요. 이 조직도에 포함된 조직을 제가 한번 불러드릴게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장애인 차별 금지 추진연대, 한국장애포럼 이런 사람들 말고 제가 이제 현장으로 갔을 때 뭐가 있었냐? 전장현 빌딩을 가면요. 2층에 노들 장애인 야학이라고 있어요. 노들이 노란 들판인데 이 법인체가 뭔지 모르겠어. 그냥 시민단체겠지? 3층에는 사단법인 노란 들판이 있습니다. 4층에는 노들 장애인 야학, 노들 장애학 국리소, 들다방 5층에는 이게 말이 안 돼. 전국장애인 철폐연대,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장애인 차별금지 추진연대, 사단법인 노란들판, 서울장애인 인권영화제, 서울장애인 차별철폐연대, 나야장애인 인권교육센터, 사단법인 서울시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뭐 이렇게 5층에 다 있대요. 도대체 몇 건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의 조직이 그 빌딩 5층에 다 몰려있는 거예요. 사실상 한 몸입니다. 왜 그런지는 제가 얘기를 할게요. 그 운동권 특유의 자기들이 굉장히 커 보이는 단체인 척 하는 거 있죠. 이것을 피벗 플레이로 이렇게 해놓은 사실상 한 몸입니다. 근데요, 이 중에 가장 중요한 조직이 하나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여긴데요. 이게 뭐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장애인이 탈시설하면 장애인의 그 생활을 도와주는 보조사를 센터라는 곳에서 보내줘요. 무슨 뭐 생활지원센터 무슨 센터. 이 센터라는 게 결국에는 시민단체인데 지금 전장현 산하로 있는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라는 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그 센터, 그 장애인들 도와주는 그 시민단체들의 모음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이제 리스트를 제가 좀 봤는데 은평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상록수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노들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한마음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원주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성북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유달 장애인 자립센터 등 온갖 센터가 전장현 산하의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 소속입니다. 고로 전장현이 요구하는 걸 정부가 들어주면 이 돈은 전장현 산하의 이 협의회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꽂히게 되는 거겠죠. 탈시설을 둘러싸고 있는 이권사업을 보자면 탈시설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그 보조사를 고용하고 이 사람들을 파견하는 그 파견업이 하나가 있고요. 탈시설한 장애인들이 여가를 보내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어 달라는 그 전장현의 요구가 있는데 이런 데를 이제 운영하는 그런 업 두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전장현의 요구사항을 다시 보면 두 번째 페이지에는 장애인 이동권 예산, 그 피켓에는 제일 위에 있는데 이 진짜 문서에 두 번째로 나온 거죠. 세 번째가 뭐냐? 교육부 장애인 권리 예산이에요. 학교 형태의 장애인 평생 교육시설 지원 매뉴얼에 따른 추경과 23년 예산 편성. 그러면서 무슨 뭐 장애인 평생교육 권리 예산제도 개선 해갖고 뭐 돈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빌딩에 뭐가 있냐? 5층에 이런 게 있었죠. 나야 장애인 인권 교육센터라고 있었고 4층에는 노들 장애인 야학이라는 게 있었고 2층에도 노들 장애인 야학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단법인 노란들판이 3층에 있는데요. 사단법인 노란들판의 설립 목적 중에 하나가 장애인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 교육 지원 사업입니다. 장애인 지원주택 및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사업도 사단법인 노란들판의 설립 목적 하나로 추가가 됐어요. 장애인 활동 지원사, 아까 말씀드렸죠. 그 지원사, 양성교육 사업도 추가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전국 장애인 야학협의회 설립 목적을 보면 장애인 야학,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의 홍보활동, 장애인 권익 옹호사업 및 인권교육사업, 장애인 야학,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및 기관 장학사업 등이 있습니다. 유한회사 사회적 기업 노란들판이라는 곳도 있는데요. 설립 목적이 장애인 직업교육입니다. 이 교육이라고 말하는 그 시민단체로 돈이 직접 가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장현의 그 탈시설과 교육시설 예산을 달라고 하는 건 전장현 산하에 있는 협의회들, 그 센터라고 불리는 전국 단체들의 그 모임으로 돈이 가게 해달라는 거고 교육 예산은 자기한테 직접 달라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봤습니다. 서울시에서 이제 지원한 거를 좀 봤더니 노들 장애인 야학으로 이게 얼마야? 작년에 2억 5천원 줬고 재작년에 2억 4천, 1년에 거의 2017년부터 2억씩 꼬박꼬박 노들 장애인 야학으로 주고 있어요. 이게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으로 주고 있는 거고 1년에 임차료 지원을 해주고 있네요. 2,200만원씩을 해주고 있습니다. 학생 1인당 60만원씩 1년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야 대단하네. 지주회사 포지션입니다. 네. 그 참고로 김도식 전 서울부시장 있죠? 안철수의 최측근 사람이 바로 노들 장애인학교 교사 출신입니다. 더 웃긴 건 뭐냐? 이제 서울시에서 SH에서 아파트를 만든 다음에 거기에서 장애인들한테 이렇게 나눠주잖아요. 그 임대를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설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파트를 몇 채를 장애인한테 줄 것인지, 뭐 몇 채를 노인한테 줄 것인지, 아니면 몇 채를 뭐 노숙인한테 줄 것인지 뭐 이런 거를 결정하는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를 심의하는 서울시 지원주택 운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운영위원 중에 김기룡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무슨 뭐 교수라면서 운영위원으로 뽑았는데 이 사람을 조금 알아보니까 전장현 산하의 유한기업 사회적 기업 노란들판 이사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장현의 영향력에 있는 김기룡이라는 사람이 그 탈시설한 사람들, 그 장애인을 어느 뭐 아파트로 어떻게 배정해 줄 것인지를 결정하는 거죠. 굉장하지 않아요? 전장현이 탈시설을 할 때 이 사람들을 아파트로 어딜로, 주택 빌라로 어딜로 보낼 것인지 결정하는 사람도 전장현 사람이고, 장애인이 나왔을 때 그 장애인을 도와주는 그 사람들을 파견하는 것도 전장현 사람들이야.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장애인들이 집에 살다가 놀러 뭐 학교를 가거나 평생교육시설을 가잖아? 그럼 그 교육받는 것도 전장현이야. 이 완전 이거를 이제 스트림라인이라고 하는데 다운스트림부터 업스트림까지 전장현이 다 장악을 한 거야.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주잖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김도식이었잖아. 김도식이 노들 야기야. 이건 뭐 업스트림부터 다운스트림까지 다 장악이 된 거야. 이상하죠? 더 웃긴 건요, 지금 그 시설을 운영하던 복지법인이라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까지 장애인들이 요양원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장애인들이 살았던 시설. 그 시설을 운영했던 사람들도 이제는 사업구조에 변화를 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그 사회복지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 밑에 그 요양원을 만들어서 장애인들을 돌봤다면, 이제 이 사람들이 그냥 탈시설로 다 내보낸 다음에 이 인력 관리 하는 센터를 우리가 만들자라고 해서 지금 이 사람들이 시설을 운영하다가 이 시설을 이제 그냥 폐쇄하고 탈시설한 장애인들에게 인력을 파견하는 회사를 자기들이 운영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웃긴 게, 또 운영위원 중에 서정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인강재단의 이사 출신이에요. 그리고 강태인이라는 사람은 충현복지관 출신인데, 인강재단은 인강원이라는 장애인 거주시설을 운영해왔어요. 그리고 충현복지관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했는데, 이 사람들이 서울지원주택 운영위원이고요. 그리고 인강재단과 충현복지관은 지금 탈시설 장애인들한테 보조사를 보내주는 그런 관리 업무로 사업구조를 바꾸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웃겨. 그러니까 요양원을 운영하던 사업체들이 탈시설한 장애인들을 관리해주는 인력 송출회사로 업을 조금 바꿔가는 거고요. 원래 그 재단에 있던 그 이사 출신들이 서울시에 그 주택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꼴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다 아는 사람들이야.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스트림라인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조금 하셔야 되는데, 저희가 특이한 걸 한번 발견했었죠. 그 김혜지 의원이 갑자기 전장현 사람들 나 아파서 앞에 와가지고 뭐 사과한다고 뭐 어쩌고저쩌고 했었잖아요. 이거를 보는데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김혜지 의원실에 있는 비서관이 그 전장현에서 되게 유명한 그 젊은 사람 있잖아요. 서울대 나왔나 뭐 했던 변재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장애인들끼리 요구한다고 들어주지 않는 세상인 거예요. 언제 움직이냐면 생 난리를 쳐야 움직여요. 그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이제 부부관계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었어요. 그 이가연 비서관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전화를 해가지고 변재원 사무국장 아내신가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근데 알고 전화를 끊고 봤더니 사무국장이 아닌 거야, 변재원이. 정책국장이었던 거야. 직위가 틀렸다고 아니라고 하는 거는 자기가 숨기고 싶으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걸 왜 말해야 되죠? 약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하고서 나중에 내가 이게 사무국장이 아니라 정책국장이었구나. 그럼 다시 전화를 해서 정책국장이라고 직위를 딱 얘기를 해봐야겠구나 라고 했는데, 그다음부터 쌩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변재원이랑 그 이가연 비서관의 핸드폰을 뜯어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톡에 있는 사진을 딱 보는데 고양이가 서로 겹치는 거야. 근데 고양이가 모양이 똑같을 수가 있잖아요. 이 고양이가 턱시도 고양이라고 새카만 고양이인데,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인을 하지? 라고 했는데, 고양이가 있는 위치를 딱 봤는데 타일, 바닥, 고양이 스크래처, 옆에 있는 서랍장이 정확하게 일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부가 맞구나. 부부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동거를 하거나 뭐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혜지 의원실에 이가연이 어떻게든 침투를 했다. 그러면 전장현 사람이 이제 국민의힘에도 들어와 있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럼 김도식도 들어와 있는데 이가연 비서관이 들어와 있는 게 그렇게 크게 이상하진 않습니다. 국회 밖에서는 전장현, 박경석이 이렇게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 사람이 국회 내에도 있습니다. 그 최혜영 의원이에요. 최혜영 의원이 2020년 12월에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10년 이내에 폐쇄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고, 작년 11월에는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설치 금지법을 아예 발표를 했어요. 이게 미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요. 시설에 사는 장애인들 중에 나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나가면 되고, 시설에 살고 싶은 사람들은 살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멀쩡하게 있는 이 시설을 폐쇄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나 이게 졸라 이해가 안 돼. 얘네들 입장에서는 내가 원해서 요양원에 가서 살거나 내가 원해서 어디 그 시설에 가서 사는 게 안 된다는 거야. 그건 학대고 그거는 올바르지 않은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이 미친 거거든요. 이게 머리가 빠은 거야. 근데 이거를 왜 강제적으로 하는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 최혜영이 맨 처음에 비례대표 된다고 했을 때 그 돈 후킹했던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 그 비례대표 자리 뺏었어야 돼. 웃긴 놈들이에요. 제가 왜 장애인 그 시설을 그 폐쇄하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은 계속 얘기를 하는 거냐. 얘네가 지금 장애인은 탈시설을 원합니다. 시설에 있는 사람 중에 3분의 1이 탈시설을 원합니다.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
보건복지부가 2020년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5개월간 장애인 거주시설에 살고 있는 그 장애인 24,000명을 대상으로 탈시설 욕구를 조사했어요. 시설에서 나가고 싶어 하는 사람이 33.5%라고 뭐 이런 식으로 발표가 있어요. 김부겸이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시설에 계신 장애인의 3분 중 1분은 시설에서 나오고 싶어 하십니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사 결과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한 거겠죠. 여기까지 보면 김부겸 말이 맞아 보이는데요. 근데 실제로 알아보니까 질문을 던졌던 대상자 24,000명 중에 의사소통 가능한 6,000명 중에 33%였더라고요. 의사소통이 가능한 6,000명 중에 2,022명만 탈시설 하고 싶다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 2,022명은 24,000명 중에 8%밖에 안 되잖아요. 8%의 의견으로 지금 시설에서 살고 있는 모든 장애인을 내쫓는 논리를 만든 거예요. 이 미친 거거든요. 웃기잖아요. 24,000명 중에 6,000명만 의사소통이 가능했어요. 그러면 18,000명은 뭐 어떤 사람이다? 사지마비, 지적장애 등 의사소통이 거의 힘든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8%의 논리로 지금 내쫓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진짜 나쁜 사람들이거든요. 이게 완전 양아치지. 내가 진짜 개답답한데, 더 웃긴 거 알려줄게요. 김부겸 총리가 지난해 8월에 탈시설 로드맵이라는 거를 발표했어요. 이게 탈시설 로드맵이 뭐냐면, 몇 년 안에 뭐 하고 뭐 탈시설 해가지고 모든 장애인들이 그 사회로 퍼져나가서 사회에 적응해갖고 살 수 있도록 뭐 이걸 하겠다 뭐 이런 로드맵인데, 이 로드맵을 누구랑 만들었냐? 보건복지부랑 전문가, 시민단체, 이렇게 민관협의체라는 걸 만들어서 발표를 했어요. 민관협의체에 4명 이 장애계 사람들인데요. 그 중에 한 명이 박경석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국무조정체에서 지난해 탈시설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그 민관협의체 중에 한 명이 박경석이야. 또 다른 한 명이 누구냐면 김기룡이야. 아까 얘기했잖아. 김기룡 뭐라고? 노란들판 이사 출신이에요. 서울시의 지원주택 운영위원인 사람이에요. 장난 아니죠. 서울시를 넘어서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에서 나온 탈시설 로드맵에도 전장현 사람들이 껴있어요. 이거 완전히 대통령 빼놓고 싹 다 감은 거죠. 이건 진짜 말이 안 돼. 제가 이렇게 탈시설을 왜 반대하냐? 서울시에서 2013년부터 900명 정도를 탈시설을 했는데요. 그 중에 현재 생사가 확인되는 게 260명밖에 안 돼요. 260명의 생사를 확인했는데 5명이 죽었어요. 그 중에 2명이 욕창으로 개고생을 하다가 1명은 뇌졸중으로 죽고 1명은 아예 원인이 욕창에 의한 폐혈증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탈시설을 했다가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관리한 시민단체에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술을 많이 먹고 탈시설을 하면 절제를 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절제를 잘 안 하던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내가 시설을 전화해봤지. 시설에서 그 사람을 담당했던 사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시설에 있은 지 20년이 넘었는데 20년 동안 거의 맨날 술을 먹고 하면서도 잘 살았대. 왜냐? 이 병원에서는 간호사가 하루에 한 번씩 건강 체크를 해요. 그리고 하지마비였나? 하여튼 샤워를 할 때 이게 불편하잖아요. 그러면 그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도와줘요. 뭐 옷을 입는 걸 도와준다든가.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매뉴얼이 있어. 옷을 갈아입혀주거나 뭐 했을 때 욕창이 있는 걸 확인하라. 이 욕창이 검붉은 것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구멍이 파이고 썩어 들어가는 병이거든요. 근데 검붉게 있으면 바로 욕창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20년 동안 이분은 술을 맨날 먹으면서도 아주 건강하게 잘 살았던 거야. 신체적인 문제만 있지 다른 건 문제가 없으니까요. 근데 탈시설을 하자마자 욕창으로 죽었어. 그럼 누구 책임이야? 당연히 탈시설을 하게 만든 사람의 책임일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맞죠? 제 말 틀려요? 그래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책임을 져야 되냐? 책임을 물으려고 이 사람들이 탈시설을 어떻게 하게 되는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 그 죽은 사람 2명, 그 욕창으로 고생하다 죽은 사람 2명, 한 명은 자진해서 나왔고, 그리고 그 사람은 욕창으로 고생을 좀 하다가 뇌출혈로 죽었어요. 뇌졸중으로. 다른 한 명은 등 떠밀려 나왔어. 이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프리웰이라는 곳에 있었는데 이 사람들한테 2019년에 탈시설 할래요? 라고 물어본 거야. 자기도 야 탈시설 할 겁니다! 라고 손을 들었어. 근데 이 사람의 형이 너 나가면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너 시설에 있어. 왜냐? 시설에서 널 관리해주니까 더 좋아. 그러니까 여기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나 나가고 싶어 그랬더니 안 돼 라고 형이 한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어렸을 때 사고를 좀 쳤었나 봐. 그래서 너 나가면 또 사고 칠 것 같으니까 시설에 있어. 너 안 그러면 나 다시는 너 안 보러 올 거야. 이렇게 했더니 알았어. 그러고서는 이분은 2019년에 탈시설을 하고 싶어 했는데 친구랑 같이 나가서 살고 싶어 했어요. 근데 탈시설을 안 한 거야. 그러고서
이제 계속 그냥 시설에 있었는데 2021년 작년이었나? 그 탈시설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야. 왜냐면 프리웰에서 하는 그 향유의 집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이 한 5, 60명 정도가 모여 살았어요. 근데 이 시설이라는 게 장애인이 10명 이하면 시설을 유지할 수가 없어. 왜냐면 10명 이상이면은 뭐 간호사도 고용하고 뭐 여기에 있는 직원들도 고용할 수 있는 만큼의 그 지원. 장애인 10명 이상이 됐을 때는 장애인 10명에 대한 지원금이 나오면 그걸로 그 시설을 돌릴 수가 있는데 10명이면 수지타산이 안 맞으니까 그 시설장들은 이 시설을 그냥 폐쇄하고 이 장애인들을 다른 시설로 옮겨준 다음에 자기들은 사업을 정리하는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근데 2019년부터 프리웰에서 장애인들을 다 내보낸 거야. 다 내보내. 그 사람들을 쭉 봤더니 얘네들이 다 탈시설을 막 동의서를 다 쓰고 있는 거야. 딱 보니까 얘네들 다 나가면 10명 이하라서 자기들도 다른 시설로 옮길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걸 알게 된 거지. 그럼 이 사람은 선택해야 되잖아요. 다른 시설에 가서 살 것인지 탈시설을 해서 살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탈시설을 택했어. 왜냐? 이 사람들이 굉장히 특이한 게 뭐냐면요. 그 시설에서 살면은 간호사들이나 아니면 자기를 보조해주는 그 직원들이 있잖아요. 이 직원들이랑 유대관계가 굉장히 끈끈해요. 20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그리고 장애인들은 자기의 환경이 바뀌는 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근데 웃긴 건 뭐냐면 환경이라는 게 물리적 공간적인 환경의 개념도 있지만 사람에 대한 개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다른 시설로 갈 경우에는 공간에 대한 변화도 겪어야 되고 간호사 등 그런 그 직원들이나 사람에 대한 변화도 겪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힘이 들어서 그냥 공간만 변하고 그냥 가자 이렇게 하면서 탈시설을 했던 거지. 그랬다가 욕창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세상에 태어나 처음 보는 사람이 갑자기 문 띡띡띡띡띡 누른 다음에 들어와갖고 잘 계세요 하면서 관리해주고 가고 그러다 누가 띡띡띡 들어와갖고 뭐 청소해드릴게요 하면서 가고 이걸 하다가 욕창에 걸려서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2019년도에 이분이 처음 탈시설을 제안을 받았을 때 친구랑 같이 나가려고 했었거든요. 같이 친한 친구. 그 친구는 이제 1차 2019년에 나갔고 이 돌아가신 분은 2021년에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분한테 이야기를 좀 들으려고 제가 알아봤더니 이 친구분도 돌아가신 거야. 이 친구분이 그 욕창으로 고생하다 뇌졸중으로 돌아가셨던 그분이죠. 그분이었던 거예요. 둘 다 욕창으로 개고생하다가 돌아가신 거죠. 640명에 대한 생사는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서울시에다가 이거 조사 좀 해달라고 했더니 서울시가 저한테 뭐라고 했느냐? 이분들은 다 사회로 돌아가서 이미 자립을 완료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서울시가 따로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알아봐야겠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그 프리웰이라는 데 있잖아요. 그 프리웰이 이제 운영하던 향유의 집 이제 폐쇄하려고 하는데요. 이때 프리웰에서 이 사람들을 내보내야겠다 탈시설에 드라이브를 걸었던 사람이 누구냐? 박경석입니다. 놀랍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프리웰이라는 거는 원래 옛날에 서감재단이라는 곳이었어요. 근데 2008년인가 그때쯤에 횡령 등의 사건이 발생을 하니까 서울시에서 관선이사를 파견했어요. 관선이사가 뭐냐면 지자체 지원을 받는 데에서 만약 뭐 횡령이나 무슨 사건이 터지면 이사를 싹 다 갈고 서울시가 선임하는 그 제3자가 이 조직을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관선이사를 파견합니다. 근데 그때 관선이사가 와서 뭐 이런저런 문제를 하다가 이제 어쩌고 굴러가고 있었는데 박원순이 2011년도에 서울시장이 됐잖아요. 근데 2013년부터 관선이사로 특이한 사람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 특이한 사람들 리스트가 있는데 제가 불러드릴게요. 박경석, 양현준, 김성현, 양영희, 조사랑, 김정하, 박숙경, 박재동이라는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박경석 누군지 아시죠? 전장현 대표죠. 양현준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전장현 산하의 유한회사 사회적 기업 노란들판의 이사 출신이고요. 사단법인 노란들판의 이사이고 그 다음에 전장현 산하에 있는 그 기관지 있죠. 비마이너라는 매체 이사 출신이에요. 김성현은 전장현 사무국장 출신이고 양영희는 전장현 산하의 한국장애인 자립생활센터 협의회장 출신입니다. 조사랑은 노들교사 김도식과 마찬가지로 출신이고요. 김정화와 박숙경은 전장현 산하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 출신입니다. 박재동은 누군지 아시죠? 그 좌파 만화가. 이런 사람들이 2013년부터 차근차근 그 관선 이사로 프리웰을 장악하기 시작해요. 그런 다음에 탈시설을 주도했고 이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갔고 그리고 그 중에 욕창으로 2명이 고생하다가 한 명은 뇌출혈, 한 명은 욕창에 이은 폐혈증으로 사망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건 박경석이 직접 드라이브를 걸었던 탈시설 때문에 사망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더 웃긴 거 알려드릴까요? 그 프리웰이 지금 무슨 사업을 하고 있냐? 제가 말씀드렸죠 아까. 장애인이 탈시설하면 그 탈시설한 장애인들을 도와주는 그 보조사
그 인력 파견 송출 업무를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 시민단체들이. 프리웰이 지금 이걸 하고 있습니다. 되게 웃긴 게 뭐냐면 프리웰에서 지원하는 그 지원주택에 있는 장애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 무슨 센터가 있잖아요. 그 센터에 센터장, 그리고 그 센터 밑에 있는 무슨 뭐 이렇게 코디네이터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요번에 채용 공고가 떴는데 면접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월요일 날 했네. 5월 2일 날. 서울시 종로구 동순길 25 유리빌딩 3층입니다. 이 빌딩을 제가 아까 어디라고 했죠? 이 빌딩 3층에 뭐가 있냐면요. 사단법인 노란 들판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전장현 빌딩에서 이 센터 면접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너무하다고 생각해요. 정말로. 네. 저는 이거를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전장현에서 프리웨이를 장악하고서 사람들을 내보냈잖아요. 그 사람들 중에 의사결정이 아예 불가능하고 사지마비 정도 수준의 뇌병변 장애를 겪는 사람들도 다 같이 나갔어요. 더 웃긴 건 이 사람들이 퇴소 동의서를 썼어요. 도장을 찍은 그 서류가 있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겁니다. 그거 도대체 서류 누가 도장 찍었어? 뇌병변이잖아요. 그럼 의사소통도 못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람 도장을 누가 찍었냐고, 퇴소 동의서를. 그 사람들이 총 3명이 거의 몸을 가눌 수도 없는 사람이고. 지금 눈이 헷갈리면 돼요. 또 안 나왔대요? 빨리 안 났는데? 여기는 살짝 이제 좀 구비가 있긴 해. 가래가 계속 나와서 가래가 폐로 들어가서 폐렴이 계속 발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계속 일으켜서 가래를 토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그 사람을 박경석의 프리웰이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퇴소 동의서에 도장을 찍었어. 이거 누가 찍었냐고. 이거를 김부겸은 보고를 받았고 전수조사를 지시를 했는데 지금 이 문제가 인권위로 넘어가 있습니다. 근데 인권위에서 조사가 과연 될까요? 인권위에서 왜 조사가 안 되냐? 박경석 아내 배복주 있죠? 정의당 부대표. 그 사람이 인권위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미화라는 인권위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장현 산하 전남 전장현, 그러니까 전남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출신입니다. 인권위에는요, 인권 문제가 발생한 곳에 이제 조사를 하는 차별 시정국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국장이 누구냐? 염형국인데, 염형국은 박경석이랑 장애인 차별 철폐 공동투쟁단 활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박원순이 만든 아름다운 재단 공익 변호사 그룹 공감 출신인데요. 이쪽 업계에서는 박경석이 프리웨이를 장악할 수 있도록 가장 힘을 많이 썼던 사람이 염형국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아주 특별한 관계라고. 박경석의 와이프가 인권위원이었어요. 그 문재인이 임명했던. 그리고 서미화라는 현직 위원이 전장현 출신이에요. 그리고 이 인권 문제가 발생한 거를 조사해야 되는 차별시정국장이 박경석과 친한 사이입니다. 이게 되겠어요? 인권위에서? 되겠냐고. 안 되잖아요? 아예 싹 다 장악을 해버린 거야. 총리, 복지부, 서울시 이거를 조사해야 하는 인권위까지 다 장악이 돼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건데? 이 사람들 도장 누가 찍었냐고. 한번 얘기해봐요. 이 사람들이 지하철 시위할 때 휠체어 가지고 막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 휠체어를 만들지 못하도록 했던 게 경찰청 내에 있는 인권위예요. 거기에 박옥순이라는 위원이 있는데 이 사람이 전장현 사무총장 출신이에요. 장애와 인권 발바닥 행동에서도 활동을 했었고 사단법인 노란들판 이사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건들 건데? 에? 전장현이 되게 특이한 게 있어요. 전장현이 이 탈시설에 성공을 하면 전장현 산하에 있는 그 수많은 센터들이 수많은 지원사들, 보조사들을 고용을 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의 단단한 조직이 되고 노조를 만들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하면 장애인들은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정부는 장애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 사람들이 파업했을 때 어떻게 할 건가요? 눈에 불 보듯 뻔하잖아. 근데 전장현이 특이한 짓을 해요. 지난 2월에 전국 민중행동이라는 단체가 생겼는데 전장현이 여기에 가입을 해요. 여기 같이 가입된 놈들이 누구냐? 민노총, 전농, 전국여성농민회 총연합, 빈민해방실천연대 이런데요. 사회변혁노동자당, 진보당, 진보정당,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추모단체 연대회의, 4월혁명회, 한국진보연대 뭐 이런 다예요. 이 전국민중행동의 투쟁구호가 뭐냐? 불평등한 한미동맹 해체, 대북 적대 정책 철회, 미군은 나가라. 10대 구호가 뭐냐면
대중국, 대북 적대행위 중단, 사드 및 전략무기 도입 중단, 군비 증강 반대 국방비 삭감, 한미 합동 군사훈련 연구 중단, 한미 국방 워킹그룹 결사 반대, 분단 적폐 청산, 반노동악법, 반통일악법, 국가보안법 폐지, 주한미군 세균 실험실 폐쇄, 주한미군 철수, 한미안보협의회 중단, 한미동맹 해체, 평화협정 체결입니다. 전장에는요, 2019년도에 서울시청에서 열린 이석기 의원 석방대회에도 참가를 했었고, 지난해 11월에는 반미 시위에서 한미동맹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 그리고 북한과 중국에 대한 적대 금지, 국방비 삭감과 국가보안법 폐지 등 주장하는 시위에도 참여했어요. 아시겠어요? 이런 목적으로 전장에는 지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분노가 침입니다. 제가 취재를 하다가요, 그분들 중에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아프지만 사실 굉장히 진실인데, 우리가 부모님이 아프거나 뭐 늙으시면 요양원으로 가잖아요, 요즘은. 근데 사실 요양원으로 보내는 게 고려장이랑 마찬가지예요. 고려장은 옛날에 그냥 산에다 버렸다고 하면 사회가 조금 먹고 살만하니까 좀 더 좋은 환경으로 부모님을 버리는 거나 사실 마찬가지잖아요. 그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 뭐 버린다고 표현하기 뭐인데 모신다고 하는데, 뭐 고려장이나 그거나 다 마찬가지야. 어쨌든 자기가 모시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떠한 그 편한 곳으로 모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거 한다는 사람에게 죄책감을 가지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 불편한 거를 인정해야 되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제가 이런 멘트를 장애인들로부터 정말 듣고 싶었는데 요구할 순 없잖아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분이 프리웰에서 그 돌아가신 분이랑 같이 나온 분이었는데 이러더라고요. 나도 나오기 싫었어. 근데 뭐 없어진다니까 할 수 없었지. 뭐 자기가 이제 40대쯤에 장애가 생겨서 이제 시설에 들어왔는데 그러더라고요. 솔직히 시설에 들어갈 정도의 장애인이 되면은 그냥 인생 죽은 거고 인생 망한 거야. 그냥 삶이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야. 근데 시설에 살면 아는 사람들이랑 좀 놀면서 북적거리고 재밌게 놀다가 죽는 거고, 타시설하면 그냥 혼자 죽는 거야. 내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도 이분은 시설로 다시 돌아가고 싶대요. 예전에 그 익숙했던 사람들, 익숙했던 간호사들, 익숙했던 그 직원들이랑 같이 이렇게 놀면서 살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는 그 아파트를 제가 갔었는데 14평짜리 빌라 방 2개짜리였는데 우리는 평소에 생각하지 못하던 것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관문을 들어오면 신발을 놓고 신발에 있는 먼지 들어오지 말라고 현관이랑 신발이랑 이렇게 차이가 있잖아요. 이 높이가. 맨 처음에 이제 이분이 탈시설에서 휠체어를 타고 들어왔는데 현관 문조차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야. 탈시설이 된 시설이 장애인 친화적으로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어야 되는데 일반 빌라에다 갖다 집어넣은 거라고. 그러니까 휠체어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고쳐달라고 했대. 그래서 고쳐줬는데 두 번째 문제가 뭐냐, 화장실이야. 그분이 이제 하지마비였는데 전동 휠체어를 보통 타는데 집 안에서 씻을 때는 일반 휠체어로 바꿔 타고서 화장실 안에서 휠체어 위에서 씻어요. 그럼 휠체어를 돌려야 되잖아. 휠체어가 들어가서 돌아야 되잖아. 근데 그 공간에 세면대가 있고 양변기가 있고 휠체어가 있는데 세면대랑 벽이랑 공간이 좁아서 휠체어가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 세면대를 좀 떼주십시오. 화장실이 좁으니까 세면대를 좀 떼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네 돈으로 떼라 이랬다는 거야. 이런 대로 탈시설을 시킨다고. 이 개새끼들입니다 이거. 그래갖고 세면대를 부신 다음에 그제서야 샤워를 좀 할 수 있었대요. 시설은 어떻게 되냐, 장애인들이 쓰는 누워서 샤워할 수 있는 침대가 있거든. 샤워 침대. 그 침대로 들어갈 정도로 시설에는 화장실을 크게 만들어 놓는다는 거야. 이런 데에 사니까 미치려고 하는 거지.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장애인 도와주는 생활 보조사들이 그냥 띡띡띡띡 문 열고 들어올 때마다 스트레스를 겁나 받는다는 거야. 밖에 나갈 수도 없대. 그리고 나가면 그냥 빌라잖아. 그럼 사람들을 어디서 만나냐고. 만날 수가 없대. 놀 수가 없다는 거야. 답답해 미치겠대. 그래서 김부겸이 왔을 때 그런 얘기 했을 때, 옥상에다가 공간을 좀 내주세요. 여기 같이 사는 장애인들이라도 같이 만나서 얘기라도 좀 하게. 근데 어떻게 올라가냐고. 장애인이 꼭대기 옥상을 어떻게 올라가.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걸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집단 생활이 답이긴 해요. 다만 이제 학대도 발생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처벌을 조금 강화도 필요 없어. 지금도 강하니까. 그거예요. 최소한 탈시설을 하고 싶다는 사람들한테는 탈시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되, 탈시설을 하기 싫은 사람들은 시설에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근데 최혜영은 계속 왜 이걸 폐쇄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네가 뭔데, 네가 무슨 권리로, 운 좋아서 비례대표 된 주제에 돈 슈킹하다가 네가 뭔데, 네가 무슨 권리로 시설을 자꾸 없애자는 거냐고. 국가에서 로드맵을 만들고 탈시설 로드맵 같은 걸 발표를 하니까 신규 시설이 지어지질 않고 있어요.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노후화되고, 이딴 거를 지금 최혜영이랑 뭐 장혜영 이런 사람들이 하고 있다고.
장혜영은 자기 언니인가 동생인가 장애인이잖아요. 네가 그 사람 평생 돌볼 거야? 탈시설 시켜서? 어? 인스타그램에다가 장애인 동생인가 언니 사진 계속 올리면 우리가 뭔가 네가 장애인의 친화적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진짜 소중한 거는 원래 인스타에 안 올리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렇게 폭압적으로 시설을 다 없애버리면 장애인 가족들, 의사결정을 할 수 없고 사지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떡하냐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거 해결해야 됩니다.